저희가 급합니다. 채용 마감일이 바로 오늘 오후 6시예요. 맞아요. 네, 지금도 맞아요. 네. 썼다 지웠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마지막 날까지 마음을 놓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마지막 날 하지 말고 그 전날에 좀 최선을 하라고 권장은 하고 있지만 또 성향상 또 닥쳐야 또 힘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음 졸이면서 뭐라도 하나 좀 더 써볼까 하시는 분들 계셔서 오늘 마무리를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한 8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 아직까지 잡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팁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채용이 이제 신입이랑 경력직으로 나뉘잖아요. 오늘 알려주실 자소서 작성 팁은 역시나 좀 신입분들을 위한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이 항상 어렵잖아요. 네, 경력직이신 분들은 좀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웬만하면 이제 신입에 좀 중점을 둬서 말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채용이 이제 신입 67명 그리고 경력직이 11명 채용 중입니다. 네. 신입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채용형 인턴으로 3개월 정도 이제 인턴 과정을 거친 후에 평가를 해서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제 직무별로 보면요. 5급 행정에 법행정 그리고 경영회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5급 기술에는 화학공학, 기계공학, 안전공학, 전기전자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7급 비서 사무직으로 이렇게 채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알아보기 전에 자소서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직무별로 그 문항을 구분하지 않고요. 공통 문항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총 4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항목별로는 이제 300에서 500자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량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좀 메모를 좀 준비를 해두시고 시작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소- 이제 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문항을 좀 간단하게 보시면요. 메모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좀 쓰기가 수월합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좀 조직이에요. 헌신이라고 좀 메모를 해두시고요. 2번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 3번은 자기개발 능력, 4번은 이제 지원 동기라고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살펴봤을 때 크게 좀 난이도라는 게 높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사실 네. 자기소개서라는 게 좀 뻔한 말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매력 있게 쓸 수 있느냐 이게 좀 네. 문제잖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지원자분들이 자소서를 작성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 소개한 그 공사가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NCS 채용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소서를 쓰기 전에는 반드시 직무기술서 다운 받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게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어떤 개인의 조건이나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쓰시면 안 됩니다. 개인의 조건이나 배경이라고 한다면 네. 뭐 자신의 이름까지 포함되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네, 네. 지금 이제 추측하신 대로 이름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어. 인사청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표기를 할 수가 없고요. 블라인드의 범위는 좀 기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한국가스안전공사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예시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성별, 학교, 지역, 그리고 이제 가족, 성적, 소속 단체 이런 이제 정확한 명칭이나 또 숫자나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경험한 일 경험, 뭐 아르바이트 그리고 소속 단체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다른 기관에서는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 분명히 정확히 밝혀라라는 곳이 있는 반면에 네. 여기에서는 이제 일한 아르바이트나 아니면은 인턴 경험까지도 소속 단체를 밝히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 동아리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땡땡 학교 동아리 아니면 XX 학교 동아리 아니면 뭐 교내 동아리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조금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팀 활동 같은 결과를 좀 우리가 어필하고 싶을 때 성적을 잘 받았다고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A 플러스 혹은 뭐 4.5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나 점수를 기재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좀 마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숫자나 등급을 제시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군복무 시절을 얘기를 할 때 특정 뭐 의무 복무를 했다 이런 정보를 주지 말라고 예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니까요. TMI 언급하지 맙시다. 자, 1번 문항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최근 5년 이내 본인이 소속된 조직의 발전을 위해 가장 많은 기여를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네, 1번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회사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기업에서는 SK 기업 그룹에서 좀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한국수료원자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묻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어떤 게 나오냐면 개인의 헌신 또는 개인의 희생을 좀 묻는 그런 문항으로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조직이의 능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직의 목표나 조직의 어떤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조직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좀 기여한 것들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이제 단순히 내가 어떤 역할을 맡아서 그것을 이행한 수준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수준은 이제 어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냥 근면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거는 그냥 그 역할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이고요. 초과 범위로 기여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쓸 때 뭐 이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속했던 어떤 회사나 그룹에 대한 소속감, 애사심, 충성심 이런 것들을 이제 로열티를 보여주기 위한 항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쌤, 근데 사실 신입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조직 생활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아르바이트나 뭐 인턴 경험 이렇게 하신 분들, 뭐 현장 실습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 좋겠지만 또 못하신 경험,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좀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회사를 적어도 안 적어도 되니까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성격의 모임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동아리도 괜찮고, 뭐 어떤 단체, 봉사활동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서포터즈 활동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내가 어떤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기여를 하려고 노력하고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더 할애하고 좀 내 의무 범위를 좀 넘어서서 초과로 한 기여 이런 것들 좀 어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 활동에 대한 소속이 없으시다면 이런 것도 괜찮아요. 좀 팀 활동 과제 우리가 좀 학교 보내실 때 과제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하시면서 내가 우리 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과제를 수행하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문항을 작성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거냐면 보통은 이제 내가 조금 더 잘하고 내가 더 기여했다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 혹은 다른 사람들은 방치하거나 방관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행동 습관이나 네. 그런 결과를 기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지원자가 돋보이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불이익이 좀 부정적인 선입견을 좀 가질 수가 있어서요. 비교하지 말고 내가 잘한 것만 조금 더 집중해서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자소 쓸 때 이런 문항 나오면 참 막막했던 경험도 있고 네. 굉장히 좀 제 인생을 반성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번 문항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이번 문항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사람들이 지나치거나 묵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하시오인데 요거는 조금 전에 이제 쌤이 말씀하신 다른 사람은 안 했는데 내가 했다라든지 네. 좀 비난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이번 문제랑 연결해서 선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하지 않았다, 방치했다, 그냥 그냥 넘겼는데 내가 이것을 스스로 나서서 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어필하려다 보면은 1번의 주의사항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더 잘한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어떤 기술 방법은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직무기술서를 잠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NCS 채용에서는 직무기술서를 먼저 준비해 놓고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를 이제 직무별로 지금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직업기초 능력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5개가 공통으로 되어 있어요. 네. 보면은 이제 비서직 같은 경우에는 6개라서 조직 이해 능력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고요. 나머지 직급에서는 모두 이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원관리, 정보 능력, 대인관계가 공통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이제 이 중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직업 기초 능력에 이제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서류 전형, 뭐 필기 전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 NCS 채용 전반에 걸쳐서 이게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항목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면접에는 당연히 나오고요. 이제 두루두루 내가 참고해야 할 어떤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서류 이런 항목에 많이 비중을 두고 활용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역량을 기술하는 면이나 자기계발이나 이제 이런 내용들을 쓰실 때 참고하시면 좋으니까요. 요거를 좀 참고하시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으로 돌아와서요. 여기서 핵심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관행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서 소재를 찾으실 때 특히 직무 내용과 좀 근접한 내용이 있다면 그 경험을 우선적으로 기술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무기술서를 보면 이제 직무별로 어떤 직무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식, 기술, 태도로 다 구분해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쭉 보시고 그동안 내가 학교 생활이나 아니면 사회 활동에서 좀 경험한 것이 있다면 연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쌤이 직무기술서를 저희 함께 보면서 구체적인 좀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경영 지원 행정 분야이죠. 그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무 정의를 일단 볼게요. 직무 정의에서 보면은 기획 사무, 총무 인사, 재무 회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기획 사무의 내용을 보면은 뭐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업무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면서 혹은 이제 일 경험이 있으시다면 뭐 인턴이나 현장 활동 하시면서 그 고객과의 관계를 좀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애썼던 사례가 있다면 그 행동이 사소할지라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이 입장했을 때 뭐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각도를 좀 조정했다. 좀 한 번씩 돌아와서 보는 수고로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걸 한번 조정을 했더니 고객들이 좀 좋아하시더라 라든지 아니면 이제 들어오실 때 우리가 직원들이 다 배치를 하지 않으니까 한 번 더 인사를 하는 방식을 택했다라든지 아니면 좀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좀 지루함이나 컴플레인이 생겼는데 그걸 좀 해소해보고자 내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굳이 큰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었는데 나는 그것을 조금 개선하려고 노력했다라는 행동 기술 방식으로 좀 기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재무회계를 좀 보면서 또 다른 하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재무회계에 보면은 또 예산 편성이나 또 계획이나 또 실적 평가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좀 관련된 경험이 있으면 좋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동아리나 뭐 학회나 이런 데에서 공금 관리를 했던 회계나 총무를 맡았다라는 경험이 있다면 그 단체가 비영리고 그리고 그 단체가 뭐 작고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좀 투명하게 금액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후 보고 방식이 아니라 선 공표 방식을 내가 선택하고 했더니 조금 더 좀 신뢰가 좀 높아졌다라든지 금액 관리가 좀 쉬워졌다라든지 이제 이런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큰 변화가 아닐지라도 이제 조금 더 나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이어서 직무기술서 보시면서 연결시켜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느낄 수도 있는 질문이잖아요. 굳이 네. 막 거창한 그런 경험들 찾지 않더라도 소소하게 나의 좀 기억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항 살펴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5년 이내에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해 주십시오. 야, 요것도 좀 어렵네요. 쉬운 듯 어려운, 쉬운 듯 어려워요. 네. 네, 쉬운 듯 어렵죠. 예.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이 묻는 문항입니다. 또 이런 가치, 이게 뭐냐면 일단 자기 개발 능력이거든요. 이 자기 개발 능력과 관련된 것을 좀 많이 물어요. 좀 현대인에게 좀 필수 요소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기초 직업 능력으로 제시된 영역은 아니었는데 여기 자소서 문항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일단 기술 직무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 점검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노력하고 학습하고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뭐 경영 지원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익히고 관련된 환경을 좀 이해하고 여러 가지 계속 학습해야 되는 그런 역량
역량이 요구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기계발 능력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쓰실 때 성격의 단점 어떻게 쓰시는지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단점 쓰실 때는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지하고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개선하면 좋을까 작은 방법이라도 계속 노력하는 그런 행동들을 좀 기준으로 기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맞추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데 이것을 꾸준히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자기계발 자기 개발 능력으로 좀 기술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소재가 조금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전문성을 좀 중점으로 두고 내가 이 분야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우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다라는 방식으로 좀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소서에서 나의 능력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전문성이 네.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인정하는 건 다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네, 그런 걱정들 좀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여기에서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자기계발 능력인데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해도 완벽하지 않고 또 최신 지식이나 최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학습하고 계속 개발하고 채우고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량이 부족하다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신입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성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낮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서 채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술을 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뭔가 노력하는 잘하는 것으로 보이지 이 사람이 이게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인정하거나 좀 낮게 평가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기계발 능력을 쓸 때는 성격적인 부분을 쓰지 말고 전문성인 부분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이 나는 부족하고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더 공부하고 있다라고 쓰라고 이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직무기술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전자 이번에는 좀 직무기술서를 대표적으로 볼게요. 네. 전기전자를 이제 보시면 지식기술 태도로 이제 직무기술서에게 구분이 되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지식기술 태도 중에 기술을 먼저 볼게요. 기술에 보면 이제 중간 정도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변동 시험에 대한 기준을 이해하고 시험을 실시하고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또 조립을 하려는 어떤 이런 숙련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부족하다고 예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나는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관련된 어떤 이론들을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실무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학부생 연구원으로 난 신청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개월째 혹은 뭐 1년째 어떤 것과 관련된 실험을 하면서 부족한 실무 경험을 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이 부족한 부분을 열심히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기술을 하는 건데요. 꼭 이렇게 실험 공부나 어떤 경험이 아니라도 이제 공모전이나 아니면은 개인 과제를 수행하면서 내가 뭔가 이론을 활용해서 실무 경험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좀 기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험이 없다면 이제 기술이 아니라 이제 좀 지식으로 옮겨가서 어떤 분야에 좀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이 몇 개월째 이 분야의 이론이나 어떤 이제 이런 지식을 좀 산업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식을 좀 많이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전자 직무기술 살펴봤고요. 다음은 또 어떤 걸 살펴볼까요? 네, 이제 하나만 하면은 또 이제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또 경영 지원의 직무 기술서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경영 지원도 마찬가지로 행정이 지식, 기술, 태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럼 전 쭉 이제 읽어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필요 기술에 보면은 통계 프로그램 활용 기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또 직무 수행 태도로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데이터에 입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맞는 어떤 자기계발 능력을 뭘 쓸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데이터 관련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뭐 6개월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6개월이든 7개월이든 해당 기간을 얘기를 하시고요. 뭐 R 프로그램 혹은 SPSS 뭐 통계 관련 프로그램을 내가 익히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중입니다라고 기술을 하시는 거죠. 근데 꼭 뭐 학원 안 다니셔도 되고 수업을 안 들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강의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독학을 하면서 내가 공부해 나가고 있다 이런 내용도 괜찮으니까요. 예, 데이터 관리 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업무에 좀 연결시켜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사례를 알려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 가지고 계신 어떤 그런 경험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직무기술서를 보시면서 매칭해 보시고요.
있고요. 관련된 경험을 좀 찾아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 개발 능력이 좀 어필되도록 꾸준하던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직무기술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런데 1번, 2번, 3번 문제 모두 최근 5년 이내라는 어떤 조건이 좀 붙어져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은 이제 최근 5년 이내에 어떤 경험을 쓰라고 하고요. 어떤 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경험을 쓰라고 하고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최근 경험 사례를 쓰라고 기간에 대한 어떤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전 사례를 쓰는 분들은 이걸 지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지금 뭐 대졸인데 만약에 고등학교 때 사례를 쓴다 이러면은 너무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고졸은 가장 최근 학교 경험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너무 그 이전 경험을 쓰게 되면 변별력이 없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네. 이런 거를 볼 때 또 면접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조화 면접 또는 경험 면접이라고 해서 PBI 또는 이제 PEI 면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과거 행동 면접 기법은 이제 PBI라고 해서 Past Behavior Interview라고 하고요. 행동 사건 면접 같은 경우에는 BEI라고 해서 Behavior 이벤트 인터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면접을 보는 이유는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지원자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미래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최근 경험을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서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소서 항목에서도 이 사람이 보고 싶은 자기 개발 능력 혹은 이 사람의 문제 해결 능력을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이제 최근 경험 3년 또는 5년 이내에 비슷한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묻고요. 이 경험을 토대로 이 지원자는 비슷한 환경에서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기 위한 것이죠. 예. 네. 하긴 뭐 제한이 없으면 초등학교 때 상 받았던 것까지 그렇죠. 다 네.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항목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지원한 동기를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가 가장 마지막에 나왔고요. 최대 300자, 굉장히 인간적인 글자수인데요. 네. 이걸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원자분들이 지원 동기 쓰는 걸 어렵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뭔가 천사 같은 마인드로 300자만 쓰라고 제안을 딱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굉장히 없는 그런 항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공사의 사업 영역을 보시면서 관심도를 좀 어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경영 철학이나 나의 가치와 이제 부합한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좋고요. 또 내 전공 영역이 무엇이고 뭘 잘하는데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했다라고 연결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핵심적으로 우리가 어필해야 될 내용이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을 하면 좋을지 일단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핵심 가치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핵심 가치가 이제 4개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 산업의 발전과 뭐 지역 상생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런 가치가 내가 어떤 기술 직무 분야에서 특히 검사 점검이죠. 그 분야에서 내가 깊이 공감한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어떤 가치가 나는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이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 역량을 발휘하려고 어떤 전공에 대한 지식과 기술과 경험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좀 어필하고 싶어서 기여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기술을 하면 좋은데요. 주요 사업을 언급하는 것도 이제 다른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공사의 주요 사업에 대한 소개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좀 잠시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뭐 가스 에너지에 대한 어떤 가치와 안전을 위한 검사, 개발, 뭐 인증, 뭐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이제 깊이 공감하고 있고 또 자신의 역량이 이런 부분 지식 기술 태도가 있는데 이 역량을 발휘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라는 큰 방향을 두고 이제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술직의 경우에는 이런 주요 사업과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크게 뭐 무리 없이 연결지어서 전공이랑 어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경영 지원 분들이 또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이분들은 이제 사무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 추구하는 어떤 비전이나 미션, 경영 방침과 조금 연결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백투더 베이직이라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철학이 있는데 본연의 업무에 충실
성실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이 기관이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가치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경험 받침과 기관의 이제 역할을 좀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지원한 분야에서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사무 역량으로 어필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경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필하려고, 기여하려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방향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자소서 문항을 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쯤 되면요,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자소서는 다 써 놓으셨을 거예요. 지금쯤 한 수정하고 또 맞춤법 틀렸나 확인하고 또 막 이 문장을 한번 드러내 볼까, 글자 수 맞춰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소서 내용이 막 산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이럴 네, 때 좀 네.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쓰셨으면 마무리 점검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일단 항목별로 요구한 내용,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갔는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1번은 우리가 처음에 메모한 내용이 조직 이해와 헌신이었고요. 2번이 이제 문제 해결, 3번이 자기 개발, 4번이 이제 지원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쓰고 나서 또 내용이 질문이랑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내가 강조하려고 했던 능력이 거기에서 강조가 되었는지, 여기서 다른 능력이 강조되어 버리면 조금 곤란합니다. 면접에서 또 이어져서 질문이 또 계속 꼬리에 질문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제출하시기 전에 핵심 능력을 잘 어필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나의 노력과 행동 위주로 기술이 됐는지, 설명 방식이 아니라 행동 기술 방식으로 했는지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항목에 저는 항상 헤드라인을 넣으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항목이 이제 300자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짧더라도 모든 항목에는 헤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핵심을 표현할 수 있는 헤드라인을 꼭꼭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오타 점검하셔야 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글을 다 쓰고 나서 맞는 헤드라인을 정해서 썼는데 네. 이것도 괜히 뻔한 거 쓰자니 안 쓰는 것만 못한 것 같고 약간 네.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팁을 좀 간단하게 주시면요. 네, 지금 우리 그 류미정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헤드라인의 핵심이 본문을 먼저 쓰셔야 돼요. 본문을 먼저 쓰셔야 제목과 본문이 이렇게 분리되는 느낌이 아니에요. 뭐 제목을 먼저 멋들어지게 쓰시고 나서 내용을 쓰시게 되면은 동문서답하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다 쓰시고요.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내가 어필한 어떤 키워드를 좀 조합을 해서 반문장, 구, 절로 해서 한 문장이 되도록, 문장이지만 이제 수로 방식이 아니게 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좀 한 번에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줘야 되고, 이왕이면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으로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안녕하세요, 신입사원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과 관련 없이 뭔가 신입사원이 되었다는 혼자 마음의 기쁨에 제목을 쓴다든지, 그 내용과 관련 없는 어떤 사자성어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읽는 사람들이 동문서답했다는 어떤 느낌이 확 받기 때문에 점수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헤드라인 팁까지 여쭤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간단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좀 인기가 많은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쓰다 보면은 전공생들은 비슷한 어떤 성격의 업종의 어떤 기관과 공기업을 씁니다. 실수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여기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쓰실 때 한국가스공사랑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제 코가스라고 불리는 곳. 예,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가스공사가 다른데, 분명히 다른데 좀 헷갈려서 혼동을 하셔서 기업명을 잘못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공급과 안전이라는 다른 범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중점을 두고 자기 역량을 드러내셔야 되겠습니다.